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IBM의 무서운 추격이라는 제목으로 아이온큐의 핵심 경쟁자 중 하나이자 빅테크인 IBM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이제 아이온큐와 IBM의 이런 기술적인 차이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IBM은 슈퍼 컨덕팅 룹스라는 방법을 쓰는데 초전도 큐비트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을 쓰죠. 그래서 슈퍼 컨덕팅 방법은 이제 저항이 없는 전류가 서킷 루프 이 안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 마이크로웨이브 시그널을 넣어서 이 커런트 전류를 초전도 상태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도 상세한 기술은 잘 모르고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 트랩 방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자기장에서 이온을 트랩시켜서 레이저로 그거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기술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초전도 이제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이만큼 되는데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이 이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크고 이제 오류율이 이제 성공률이 99.4%고 이온 트랩이 99.4다. 그리고 지금 양자 얽힘 가능한 게 9, 14로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이 초전도체 쪽 세력이 구글, IBM, 퀀텀 서킷스라는 데가 있고 이제 트랩 이온스 이쪽은 이제 아이온큐와 허니웰이 있죠. 이제 장단점을 보시면은 초전도체 방식은 빠르다. 그리고 기존 반도체 산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통합성이나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점은 쉽게 상태가 붕괴가 되고 아주 초저온에 유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온 트랩 방식은 내추럴 큐비트, 자연에서 만들어진 큐비트고 이제 위쪽에 얘네는 인조 큐비트이기 때문에 이온 트랩 방식이 아주 안정성이 있고 게이트 피델리티, 그러니까 연산을 할 때 이런 게이트의 정확도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은 느리다. 그리고 이런 광학 기술이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이거인데 이번 IBM이 최근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이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온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IBM Q 시스템 1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IBM이 첫 회로 기반 상용 양자 컴퓨터를 출시를 했던 제품인데 2019년 1월에 소개가 됐고요. 20큐비트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큰 실린더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지금 전시에서 이렇게 뽑아 놓은 건데 실제로는 초저온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이런 챔버 방 같은 데 가둬 놓고 엄청나게 저온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다.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BM이 발표한 사례를 보면은 이제 IBM이 제시한 새로운 양자 매트릭 그래가지고 이제 측정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IBM의 공식 사이트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양자 성능 추진, 더 많은 큐비트, 더 많은 양자 볼륨, 그리고 이제는 적절한 속도 측정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IBM은 Circuit Layer Operations per Second 라고 해가지고 초당 회로 레이어 작업이라는 이 단위를 하나 새로 꺼내왔어요. 그래갖고 클럽스라고 부르는데 이 클럽스라는 단위로 이런 양자 누구의 제품이 더 우월한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단위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IBM은 지금 개발 로드맵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Frictionless Quantum Computing 이제 마찰이 없는 퀀텀 컴퓨팅을 통해 1000큐비트 이상의 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양자 분야 개발의 변곡점, 중요한 시점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아이온큐도 3년 정도를 봤었던 것 같아요.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1000큐비트였나 100큐비트였나 아무튼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3년을 예상을 했는데 이제 IBM도 2, 3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M의 목적은 양자 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작업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성능이라고 봤고요. 이 성능 안에 이제 단순히 뭐 이게 성능이다, 이게 성능이다 이게 아니고 스케일, 규모, 퀄리티, 품질, 스피드, 속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양자 산업이 극초기인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온 제품 자체도 너무 적고 기술도 많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라서
누구의 양자 컴퓨터가 더 뛰어나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단위조차 아직 제대로 통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IBM이 말하는 규모란 IBM은 작년 허밍버드라는 양자 프로세서로 65큐비트를 구현을 했고 올해 이글로 127큐비트를 실험하고 있고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품질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양자 볼륨, 퀀텀 볼륨을 사용하는 128 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했고요. 이제 속도 부분에 클럽스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부 통틀어서 캡처할 수 있는 적절한 속도 측정 단위가 없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 그래서 IBM은 Circuit Layer Operations per Second 해가지고 초당 회로 레이어 작업 클럽스라는 새로운 양자 속도 측정 단위를 소개를 했고 이제 양자 볼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넣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임의의 두 개의 큐비트 게이트로 구성된 회로를 얼마나 잘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로 요걸로 이제 각사들이 개발한 이 양자 프로세서의 품질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이게 아이온큐에서 냈던 이제 Investors Presentation 자료인데 투자자 자료죠. 여기서 보시면은 아이온큐는 양자 볼륨이 4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쟁사인 이온트랩 방식의 허니웰은 128, 그 초전도 방식인 구글과 IBM은 이제 120에서 2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질 면에서는 아이온큐가 압도적이다. 이거는 이제 IBM도 뒤에 보시겠지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IBM이라면 뭘 공격해야겠어요? 속도를 공격해야겠죠. 아까 여기서도 보셨다시피 슬로우 오퍼레이션스, 이온 트랩 방식을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IBM이 나아갈 방향은 우리가 속도 빠른데 너네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태가 잘 부서진다고 했는데 안정성을 더 확보를 하면서 이제 더 스테이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두 개가 이제 IBM이 취할 수 있는 초전도 큐비트 진영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IBM이 이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속도 매트릭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양자 컴퓨팅의 클럽스가 실용성을 가져온다. 그래서 IBM은 전략이 양자 프로세서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전도 방식은 기존의 반도체 산업에서 확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자뿐만 아니라 전통 프로세서의 상호작용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그 양자를 도입을 했을 때. 그래서 양자 프로세스는 특정 작업에서 가속기 역할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호출을 필요로 하는, 즉 전통 프로세서로는 처리가 어려운 이런 알고리즘과 작업에서 양자 프로세서가 대타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쓴다는 점이 초전도 방식의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인 양자 전통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런타임 시스템이 이 초전도 진영의 높은 성능 달성에 필수입니다. 그래서 클럽스 벤치마크 이게 포함이 됐고, 클럽스는 양자 프로세서가 얼마나 빠르게 회로를 실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프로세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은 수천 번의 반복을 필요로 하는 이런 문제들에서 알고리즘 지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잘 실행이 됐을 때 진정한 양자 우위, 즉 전통 컴퓨팅 하드웨어를 능가하는 양자 프로세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BM에서 보여준 자료인데요. 그래서 The three key metrics for measuring quantum computing performance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성능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분야, 규모, 스케일, 그리고 퀄리티, 품질, 스피드, 속력. 그래서 지금 IBM이 어디에 와 있냐 보시면은 스케일은 큐비트 숫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높은 결합성, 높은 신뢰성, 비용은 낮춰야 되는데 2019년에 27큐비트, 현재는 65큐비트, 이게 작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127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얘기를 해줬고, 퀄리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볼륨, 그래서 회로 안에서 얼마나 품질력 있게 실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오퍼레이션 에러가 적어야 되고 이게 이제 양자 볼륨이 높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2019년 32, 현재 128, 그 올해 안에 256을 도달하겠다. 근데 이온 트랩 방식의 아이온큐는 이미 400만을 도달을 했다는 거. 그래서 퀄리티 면에서는 확실히 초전도 방식이 이온 트랩 방식에 비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는 클럽스, 이제 새로 가져온 이걸로 단위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Seamless synchronization of quantum and classical circuits increases execution rate 해가지고 양자와 전통 회로 간의 seamless,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끊김없는 이 synchronization, 싱크로가 이 execution rate, 실행률을 올려준다. 그러니까 IBM에서 제시를 하는 속력은 전통 프로세서와 양자 프로세서 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에는 200 정도를 예상을 했고, 현재는 1400까지 한 7배 정도 속력을 올렸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초전도 큐비트는 고성능 양자 연산을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지이다. 이온 트랩 방식의 아이온큐가 했던 말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큐비트에 의해 타 접근법은 이 중에 이 세 개가 이제 성능을 나타낸다고 IBM이 주장을 했죠. 규모, 품질, 속력인데 이 세 개를 다 초전도 큐비트를 이길 수 있는 접근법은 없다라고 단언을 했고요. 이제 의식을 한 거죠. 경쟁자들을. 이온 트랩 방식은 높은 양자 볼륨, 즉 퀄리티, 품질 면에선 좋지만 속도 부분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한다. 정확하게 짚어줬고요. 스핀 큐비트 방식은 이제 속도는 높지만 규모나 품질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초전도 큐비트가 짱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초전도 큐비트가 가장 확률이 높고, 양자 컴퓨터 도입을 빠르게 하려면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작업에 집중을 해야 하고, 한 가지가 아니고 이 세 가지 성능 분야를 끊임없이 개선시켜야만 한다. 그래서 IBM은 규모 면에서는 팰컨 27, 허밍버드 65, 이글 127 이렇게 큐비트 숫자를 올리고 있고, 품질 면에서는 이제 초전도 큐비트의 근본적인 오류율이 높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즉 본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초전도 큐비트에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오류율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를 못 해줬습니다. 그리고 클럽스를 도입해서 이 세 가지 성능 측정을 완성을 했다. 그래서 IBM은 현재 Qiskit Runtime이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양자와 전통 이 두 개를 상호작용하면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키텍처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개와 초전도 큐비트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 당사가 내놓은 로드맵을 실행해 가면서 가까운 미래에 양자 컴퓨팅의 큰 성능 진보를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뉴스인데요. IBM이 CNAT 게이트에서 피델리티를 99.9%까지 달성을 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전도 큐비트 방식에서 약점인 안정성, 품질 면을 크게 개선했다라는 뉴스가 저번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단순히 큐비트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앞에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에러 레이트의 개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품질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IBM은 새로운 큐비트 디바이스인 이제 작년인가요? 올해 개발된 27큐비트의 팰컨 중에서도 R10 버전의 양자 프로세서에서 2개 큐비트의 CNAT 게이트 피델리티를 99.91%까지 달성을 했음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이온 트랩 방식을 포함해서도 가장 높은 안정성 수치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아이온큐가 자랑을 하는 품질을 이제 IBM이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CNAT 에러 레이트를 이제 IBM 걸로 비교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간이고 이게 이제 에러율이 낮아지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팰컨 R10은 엄청나게 낮은 오류율을 시연을 했다. 그래서 아까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초전도 방식의 장점인 fast working, 속력은 더욱더 높이고 이제 쉽게 상태가 부서지는 거를 이제 방금 뉴스에서 계산을 했죠. 그 아이온큐는 이제 품질은 좋지만 속력이 낮다. 그래서 이 속력 부분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아이온큐도 위기를 느꼈을 테니까 또 좋은 개발 진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IBM의 무서운 추격, 아이온큐 핵심 경쟁사 동향 분석이라는 부제로 살펴봤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양자 산업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 분야가 아직 극초기이다 보니까 각 회사들은 자기가 제일 짱이다 이런 기사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회사 말이 옳은지 또는 그걸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지속적으로 각
핵심 플레이어들의 동향을 분석을 하면서 어떤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지, 내가 투자한 회사가 밀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아이온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함께하는 분들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긴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